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형용사 상당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사, 명상당어를 원래 설명을 해야 되지만 형용사 상당어가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합니다. 제 문법을 이해하려면 기존의 문법과 다르기 때문에 좀 쉬운 것부터 접근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형용사 상당어에 대해서 가볍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대략적인 윤곽을 잡는 거니까 이 다음 시간에는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용사. 형용사는 원래부터 형용사인 것과 원래는 형용사 아닌데 형용사로 전환된 형용사 상당어로 크게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형용사는 첫 번째 분류가 원래부터 형용사인 게 있습니다. 원래부터 형용사가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성상 형용사, 두 번째 수량 형용사, 세 번째 기실 형용사, 네 번째 명사, 대명사, 무생물의 소유격, 다섯 번째 관사, 여섯 번째 서수. 이것을 원래부터 형용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형용사 상당어가 있습니다. 형용사 상당어. 형용사 상당어란 원래는 형용사 아닌데 형용사로 전환된 것을 통틀어서 말하는 것을 형용사 상당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형용사 아닌데 형용사로 전환된 것들을 통틀어서 부르는 말. 그럼 이 형용사 상당어는 뭐가 있냐? 첫 번째, 투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현재 분사가 있습니다. 세 번째, 과거 분사가 있습니다. 과거분사는 타동사의 과거분사가 되겠고요. 네 번째는 형용사 구가 있고, 다섯 번째는 형용사 절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지만, 저번 시간 안 했구나. 자, 형용사 구란 뭐냐? 형용사구는 두 단어 이상이 모여 완전한 문장을 이루지 못하고 형용사 역할을 하는 구를 형용사 구라 합니다. 그래서 두 단어 이상이 모여 완전한 문장을 이루지 못하고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구입니다. 형용사들은 두 단어 이상이 모여 완전한 문장을 이루고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절입니다. 그래서 이 투부정사의 형용사법이나 현재분사나 과거분사는 얘는 동사가 형용사로 전환된 것이다 라고 저번 문장 형식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류가 이렇게 나뉘고요. 형용사는 여러분들이 무슨 용법, 무슨 수동태, 현재 진행형, 과거 진행형,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이 기본적인 하나의 원리 갖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럼 어떤 원리 갖고 설명하는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류가 이렇게 나뉘고요. 그 다음에 용법. 이 형용사는 도대체 어떤 용법을 따르는가 하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법 첫 번째, 한정적 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서술적 용법이 있습니다. 자, 한정적 용법을 왜 한정법이라냐면 형용사가 명사를 식하면 명사를 식하면 어떻게 되기 때문에 명사의 범위가 명사의
범위가 한정되기 때문에 한정적 범위라고 합니다. 한정되기 때문에. 한정되다가 무슨 뜻이냐면 줄어든다는 뜻이고 줄어든다 또는 축소되어진다는 뜻입니다. 축소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한정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한정법의 특징이 되게 중요한 특징이죠. 이것이 특징이 뭐예요? 생략 가능하고 명사를 수식합니다. 서술법은 이건 형용사가 서술어의 일부분으로 쓰였기 때문에 서술어의 일부분으로 쓰였기 때문에 서술법이라고 합니다. 서술어는 뭐라 했습니까? 서술어는 문장에서 주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서술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자, 특징이 어떤 특징 가지고 있냐? 특징은 생략 불가능하고 보어로 쓰입니다. 보어. 저번 시간에 했죠. 보어로 쓰이는 거는 명사나 명사 상당어구, 형용사나 형용사 상당어구가 보어로 쓰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보어는 이형식 문장에서 주격보어, 그다음에 오형식 문장에서 목적격 보어가 되겠습니다. 특징은 생략 불가능한 보어로 쓰여죠. 그래서 주어를 제외한 나머지를 서술하기 때문에 이건 서술적 용법으로 서술법이다 하면 형용사 서술 일부로 쓰기 때문에 서술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거를 우리가 기본적인 개념을 우선 잡고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지금 적어드린 형용사를 모두 한꺼번에 설명을 합니다. 자, 그거를 우선 그래서 나머지 이거 아주 문법이 단순해지죠. 자, 그럼 한정법의 개념을 보겠습니다. 자, 이 차다 이래서 car's car 차가 있습니다. 차는 사람이 타고 다니는 운송수단의 일종이죠. 그래서 차는 명사입니다. 네. 자, 예를 들어서 차를 색깔별로 세 종류가 있다고 봅시다. 노란 차, 파란 차, 빨간 차. 그럼 얘도 차고 노란 차도 차고 파란 차도 차고 빨간 차도 차입니다. 근데 만약 이 앞에다가 노란 차 이렇게 해서 노란을 붙였다 그러면 차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얘만 노란 차고 나머지 노란 차가 아니죠. 그래서 명사를 씩하는 건 뭐해? 형용사가 명사를 씩합니다. 그래서 형용사가 명사를 씩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명사의 범위가 축소되어지고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건 무슨 용법? 한정적 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형용사가 명사를 씩하면 명사의 범위가 한정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줄어들기 때문에 한정적 용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문장으로 나타내서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자, 나는 차를 가지고 있다. I have a car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건 몇 형식 문장? 3형식 문장으로서 완전한 문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I have a yellow car 이랬습니다. 나는 노란 차를 가지고 있다 이랬습니다. 자, 노란은 차를 식해서 차의 범위를 한정시켜주고 있는 기능. 다시 말해서 한정적 용법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얘는 문장의 필수어물이 아니죠. 문장의 형식에 세웠지만 문장의 필수어물은 주어, 동사, 목적을 알았죠. 이 형용사는 필수어물이 아니 생략 가능하니까 필수어물이 아니죠. 얘가 없더라도 나머지만으로 3형식 문장을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문장의 필수어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형용사의 무슨 용법? 명사식해서 명사의 범위를 한정하기 때문에 한정적 용법이라 하고 특징은 어떤 특징?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생략 가능 명사식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서술법 보시면 자, the car is yellow 이랬습니다. 그 차는 노랗다. 자, 그럼 그 차는 노랗다 해서 이거 똑같이 yellow인데 이거 특징이 뭡니까? 이거 the car가 주어고 주어를 뺀 나머지를 뭐라 합니까? 서술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yellow는 뭐로 쓰였습니까? 암기문장의 서술어. 암기문장의 서술어 아니라 주어를 제외 나오니까 서술어. 서술 일부로 쓰였죠. is yellow가 서술어고 서술 일부로 쓰였기 때문에 무슨 용법? 서술어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형식 문장에서 주격 보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나는 그 차가 노란 것을 노랗다고 생각한다 이랬습니다. 노랗다고 생각한다 이랬어요. 자, 이게 하나의 문장 속에 그 차가 노랗다 또 하나의 문장이 들어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I think the car 문장 형식에서 배웠죠. 그래서 to be yellow 이렇게 되겠죠. 암긴 문장, 아는 문장이라 했습니다. 저번 시간에 했죠. 그래서 그럼 이 노랗다는 특징이 뭐예요? 생략 불가능하고 뭘 씁니까? 목적 보호를 쓰였죠.
주어를 보충해서 설명하는 것을 주격 보호라리고 목적을 설명하는 것을 목적격 보호라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얘는 서술법이라 하는 이유는 목적 보호는 뭐니까 암긴 문장의 서술어이니까 서술적 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얘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호죠. 그래서 암긴 문장의 서술어니까 서술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를 우리가 저쪽에다 적어놓고 이거 원래는 형용사 아닌데 형용사 전환된 것들을 통틀어서 어떻게 같이 어떤 유사점이 있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뭐로 넘어갑니까? 네, 형용사 상당어로 넘어가겠습니다. 형용사 상당어구란 물론 나머지 형사도 원래부터 형사도 자세히 하나씩 설명을 하게 할 겁니다. 우선 전반적인 개요를 한번 보는 겁니다. 자, 형용사 상당어구에 대해서 보면 첫 번째 형용사 상당어구 첫 번째 뭐라 했습니까?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라 했죠. 투부정사의 형용사용법이란 이거는 동사를 뭘로 바꿉니까? 형용사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뭘 이용해서? 투를 이용해서. 우리가 명사적용법에서는 투가 동사를 명사로 바꿔준다 했죠. 그죠? 명사용법에서는 이 명사용법에는 동사를 투를 이용해서 명사로 바꿔주는 명사용법이라 했죠. 이때 투가 하는 역할은 뭐뭐하기, 뭐뭐 는 것, 뭐뭐 미음의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게 형사용법이 이게 뭐뭐하는, 뭐뭐할, 니은의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를 우리가 형용사와 전미사라고 하겠습니다. 형용사와 전미사. 형용사, 전미사가 뭡니까? 원래는 형용사 아닌데 형용사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형용사와 전미사라고 하고 이거는 명사와 전미사라고 하죠. 동사를 명사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명사와 전미사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투부정사의 형용사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투부정사의 형용사용법도 무슨 용법이나 아닙니까? 원래 형용사용법을 그대로 따릅니다. 다시 말해서 한정적 용법과 서술적 용법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한정적 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이 뭡니까? 생략 가능하고 명사를 수식한다. 명사는 투부정사 형용사용법 명사를 뒤에서 수식합니다. 그래서 나는 잔다, 탐을 찾다 이랬어요. 자, 잔다가 탐을 수식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이 문장은 틀린 문장이 되겠어요. 이유는 탐은 사람의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고 잔다는 동사입니다. 동사는 지금 보다시피 명사를 수식할 수가 없습니다. 꾸밀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문장은 틀렸는데 나는 자는 탐을 찾다 이렇게 씁니다. 자는 탐을 찾다. 밥 먹으라도 안 일어나요. 그래서 가서 찾어요. 그래서 자, 자는 탐하니까 지금 명사를 수식할 수 있죠. 명사를 수식하고 있죠. 그랬다는 건 잔다라는 건 동사이지만 그죠? 얘는 동사이니까 명사를 수식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자는 하니까 뭡니까? 명사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그랬다는 건 명사 수식한다는 건 뭡니까? 동사가 아니란 얘기죠. 명사를 수식한다는 것은 형용사 하는 역할입니다. 형용사 중에서 무슨 용법? 한정적 용법이 하는 역할입니다. 자, 그럼 지금 여기서 자는 특징이 어떤 특징입니까? 나는 탐을 찾다. 삼형식 문장을 구사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로 생략 가능하죠. 생략 가능 명식하니까 이런 형용사의 무슨 용법을 따릅니까? 형용사의 한정적 용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명사를 어디서 시켜요? 뒤에서. 그러면 어떻게 돼? I kicked Tom to sleep. 이렇게 되어서 형사를 뒤에서, 명사를 뒤에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서술적 용법을 보겠습니다. 서술법. 우선 생략 불가능하고 보호로 쓰이는데 생략 불가능하고 뭐로 쓰입니까? 보호로 쓰이는데 이 형식 문장에서 주격 보호로 쓰이는 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탐은 자는 것 같다 그랬어요. 이런 문장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탐은 자는 것 같다. 자, 올려쓰겠습니다. 탐은 자는 것 같다. 자, 이 문장에서 목조가 쓰였습니까? 쓰이지 않았습니까? 목조 없죠. 다시 말해서 을을, 목적 조사 을을 가지고 있는 형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무슨 동사? 뭐인 것 같다는 무슨 동사? 자동사입니다. 그래서 탐 뭐인 것 같다? 탐 seems. 자, 주어와 동사는 어떻습니까? 목적 가지 않으니까 자동사인데 주어와 동사만으로 불완전하죠. 불완전하니까 무슨 자동사? 불완전 자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완전하지 않으니까 이걸 완전하도록 만들어 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보호가 필요하겠죠. 근데 여기서 잔다는 건 영어로 슬리프인데 동사는 슬리프는 동사죠. 동사는 보호로 쓰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보호로 쓰이는 건 뭐가? 명사나 명상당어, 형용사나 형용사 상당어가 보호로 쓰인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to를 썼습니다. 그러면 이걸 뭘 받겠습니까? 만약 이게 명사로 바뀌었다면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 될 것이고 형용사로 바뀌었다면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 될 겁니다. 자, 투부정사 뭔가가 주어나 목적으로 쓰이면 무조건 명사나 명상당어입니다. 근데 보호로 쓰였다. 그러면 뭐요? 명사일 수도 있고 형용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명사 상당어일 수도 있고 형용사 상당어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구별합니까? 네, 주어와의 동격력을 통해서 구별합니다. 주어의 동격 여부란 주어와 같은가 같지 않은가를 판단해서 구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얘는 사람이고 주어죠. 주어는 뭐니까 명사죠. 주어는 명사죠. 근데 얘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동격이 아닙니다. 같지 않기 때문에 무슨 용법? 투부정사의 형용사 용법의 무슨 용법? 서술적 용법이 되겠습니다. 주어를 뺀 나머지는 서술로 하잖아요. 그죠? 주어를 제외한 나머지를 서술로 한다 합니다. 서술로. 그래서 이거는 생략 불가능하죠. 탐인 것 같다. 말이 안 되죠? 그죠? 생략 불가능하고 보호를 썼습니다. 이 형식 문장이니까 주격 보호를 쓰였죠. 그래서 형용사의 서술적 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 또 오형식 문장이 뭐로 쓰인다 했습니까? 네, 목적 보호를 쓰인다 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탐이 잔다를 발견했다. 그죠? 그래서 난 이거 말하는데 탐이 잔다 이게 암기 문장이죠. 그죠? 그래서 남의 탐이 이거 목뒤에서 영어로 쓰면 I found Tom sleep 이렇게 쓸 수는 없죠. 왜냐하면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호해야 되죠. 근데 보호 동사는 보호로 쓸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형식 문장에서 어떻게 한다습니까? 모두 형용사로 바꿔준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어떻게 I found Tom to sleep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보호로 쓰였죠. 목적 보호. 그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뭐가 될 수 있습니까? 명사가 될 수도 있고 형용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즉 명사상당어가 될 수 있고 형용사상당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구별합니까? 이형식 문장에서는 주어와의 동격 여부를 판단해서 구별하고 오형식 문장에서는 목적어와의 동격 여부를 보고서 판단합니다. 자, 목적어 암기문이 주어죠? 암기문이 서술어죠? 그죠? 그럼 얘는 뭐예요? 보호니까 생략 불가능하죠. 나는 탐이 그죠? 발견했다. 생략 불가능하고 보호를 쓰였죠. 그래서 이게 암기 문장, 안 문장이죠. 그래서 얘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호. 얘는 뭡니까? 얘를 to sleep를 이게 형용사적 용법이라 하죠. 보호를 썼으니까 명사의 형용사인데 이 형식 문장의 주어와의 동격력을 통해서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판단하고 오형식 문장에선 목적어와의 동격력을 통해서 명사인지 형용사를 판단합니다. 자, 얘도 동격이 아니니까 뭐예요? 투정사 형용사법 중에 서술법이죠. 왜 서술법이냐면 얘가 뭐니까 투시플은 암기 문장의 서술어죠. 암기 문장에서 탐이가 주어고 잔다가 서술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암기 문장의 서술이기 때문에 이거 무슨 형법? 서술적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슨 형법? 형사의 서술적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쪽에서 써놓고 그죠? I kicked Tom to sleep. Tom seems to sleep. 그죠? I found Tom to sleep. 이렇게 됐습니다. 다. 그죠?
지금 형용사와 똑같은 역할을 하죠. 생략가는 명수식, 생략 불가는 보호, 생략 불가는 오형식 문장, 암기 문장의 서술어, 그죠? 서정법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형용사는 바뀌는 것이 첫 번째 투명사 형용사 받고 두 번째 현재 분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현재 분사입니다. 현재 분사. 현재 분사는 어떻게 만드느냐? 동사 원형에다가 ing를 써서 만듭니다. 물론 동명사도 동사 원형이 ing고 현재 분사도 동사 원형이 ing입니다. 근데 동명사는 명사고 현재 분사는 형용사입니다. 동명사는 명사이므로 명사의 용법을 따르고 있죠. 명사는 언제 명사입니까? 주어나 목적으로 쓰면 무조건 명사고 주격보어로 쓸 때 주어와 동격이 명사입니다. 자, 현재 분사는 이거 정의가 뭐냐면 이건 동사에서 파생된 무슨 의미 가지는 진행의 의미 가지는 형용사다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동사에서 파생된 진행의 의미 가진 형용사. 다시 말해서 원래는 형용사가 아닌데 그죠? ing를 통해서 형용사로 전환되었죠. 그러므로 뭐다? 원래는 형용사인데 형용사로 전환된 걸 통틀어서 형용사 상당어구다라고 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는 잔다, 탐을 찾다 이랬어요. 자, 이 문장 틀린다 그랬죠. 잔다를 탐을 시할 수 없습니다. 잔다는 동사고 탐은 명사니까 동사는 명사를 시할 수 없습니다. 자, 근데 이 문장 틀렸는데 나는 자고 있는 탐을 찾다. 이랬어요. 자, 이 문장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고 있는은 뭐다? 명사를 취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요? 명사를 취직하는 건 형용사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원래부터 형용사는 아니었죠. 잔다란 동사에서 나온 거죠. 그런데 여기서 time to sleep, to sleep도 이거 잔언인데 이건 자고 있는. 자, 차이가 뭡니까? 자고 있는 동작이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동작이 무슨 의미? 진행의 의미 가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뭘 써서 표현합니까? 현재 분사를 써서 표현합니다. 그럼 영어로 쓰면 I kicked, sleeping Tom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럼 특징이 뭡니까? 생략 가능하죠. 없어도 되고 생략가는 명식하죠. 그러니까 이 생략가는 명식은 형용사의 한정적 용법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얘는 형용사의 한정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Tom is asleep. 자, 이거는 해석하면 Tom은 잔다이다이죠. 잔다이다. 이 문장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당연히 틀리죠. 지금 이 문장이 목적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무슨 동사? 자동사인데 주어와 동사만은 불완전 자동사입니다. 그러므로 뭐가 필요합니까? 보호가 필요하겠죠. 근데 슬리프는 뭐예요? 동사죠. 동사는 보호로 쓰일 수 없습니다. 뭐가 보호로 쓰인다고요? 명사나 명사 상당어, 형용사나 형용사 상당어가 보호로 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뭘 씁니까? 그래서 ing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Tom is sleeping 이랬었습니다. 물론 이거 학교에서는 현재 진행형이라는데 그렇게 저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고 그것도 맞지도 않습니다. 자, 그럼 얘는 뭡니까? 자, 주어와 동사 불완전해서 보호가 왔습니다. 동사원이 아닌지 보호로 왔다는 것은 얘가 뭐겠습니까? 명사 상당어고일 수도 있고 원래는 명사가 아니니까 그죠? 명상당어일 수도 있고 명상당어는 뭡니까? 동명사죠. 그 다음에 이거 뭐 형용사 상당어고일 수도 있죠. 형용사 상당어. 형용사 상당어는 뭡니까? 그래서 현재분사죠. 현재분사. 그럼 어떻게 구별합니까? 네, 주어의 동격 여부를 구별합니다. 주어는 사람이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동격이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현재분사 형용사의 상당어입니다. 보호로 쓰이는 것은 명사나 형사를 할 수 있으니까 얘는 뭐다? 형사입니다. 특징은 썼습니다. 탐이죠. 생략 불가하고 보호로 쓰였죠. 그죠? 이건 주어를 뺀 나머지를 서술로 하랬죠. 그래서 이거는 슬리핑은 뭐로 쓰였어요? is 슬리핑이 서술어고 서술어의 일부로 쓰였다 해서 형용사의 부정법 서술적 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셨습니까? 그 다음에 오형식 문장에서 보겠습니다. 오형식 문장에 무슨 보호? 목적 보호로 씁니다. 자, 보면 나는 그녀가 자고 있는 것을 보았다. 자, 전체 하나의 문장 속에 그녀가 자고 있다는 문장이 또 안겨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I saw 안기문이죠. her 그 다음에 to be crying이죠.
저기 슬리핑이죠. to be sleeping. 근데 여기서 to be가 생략되죠. 나 아시겠지만 이거 무슨 동사? 오형식 문장에서 이것이 지각동사나 사역동사일 때 to나 to be 생략되는데 여기서는 지각동사니까 to be가 생략됐겠죠. 이게 안개문장, 안문장이 되겠죠. 그럼 얘는 특징이 뭡니까? 나는 그녀가 보았다. 생략, 불가능하고 보호수였죠. 그죠? 얘가 안개문장의 주어, 얘는 안개문장의 서술어. 다시 뭘 슬리핑 여기 뭘 써요? 서술적 용법으로 썼습니다. 왜? 안개문장의 서술어니까 안개문장에서 서술어 썼기 때문에 서술법을 쓰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다시피 현재 분사도 형용사의 기능을 그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쪽에 쓰겠습니다. 그래서 I kicked Tom to be 생략 단어가 I kicked sleeping Tom. 그 다음에 Tom is sleeping. I found Tom sleeping. 이랬었습니다. 당연히 안 옵니다. 이래 되겠죠. 자, 그러니까 원래 형용사용법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과거분사를 보겠습니다. 이때 과거분사는 뭐예요? 타동사의 과거분사입니다. 나중에 과거분사 표현 하겠지만 자동사의 과거분사는 수동의미가 가진 형용사로 쓰일 수 없습니다. 세 번째, 과거분사. 뭐의 과거분사? 타동사의 과거분사입니다. 학교에서는 이걸 뭐라고 설명하냐면 주격 보았을 때 수동태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맞지가 않습니다. 왜 맞지 않은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나는 깨다 컵을 밟았다. 자, 이 문장 맞습니까? 틀립니까? 당연히 틀리죠. 깨다가 컵을 슉할 수 없습니다. 깨다는 영어로 뭐예요? break죠, break. 그래서 컵은 뭐예요? 물건의 이름이죠. 그래서 동사는 명사를 수식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뭘로 바꿔야 되겠습니까? 명사를 수식하려면 동사가 형용사로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형사용법 중에 무슨 용법? 한정적 용법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나는 깨진 컵을 밟았다. 이렇게 쓰면 지금 얘는 맞죠? 이거는 맞는 문장이죠. 그럼 깨다는 동사지만 깨지는 뭐다? 동사가 아니다는 얘기죠. 명사 수식하니까 형용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가 원래부터 형용사입니까? 아니죠. 동사에서 파생된 동사에서 나온 형용사죠. 그래서 이거는 원래는 형용사 아닌데 형용사로 전환된 걸 통틀어서 뭐라 합니까? 형용사 상당어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건 깨지는 특징이 뭐예요? 나는 컵을 밟았다. 완전한 되죠? 없어도 되고 생략가는 명수리. 컵이 멀쩡한 컵도 있고, 그죠? 또 깨진 컵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다 컵인데 깨진 컵이라도 깨진을 붙이면 컵의 범위가 깨진 걸로 컵의 범위가 한정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정적 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거는 수동이잖아요, 그죠? 무슨 의미 가진 형용사냐면 수동이에요. 명사 시카는 한정적 용법일 때는 누가 수동입니까? 한정법일 때는 수식받는 명사가 수동입니다. 다시 말해서 컵이 동작을 받은 거죠. 지금 컵이 지가 다시 깨는 동작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나 동물이나 뭔가에 의해서 동작을 받아서 깨지는 거죠. 수동이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동작을 받았다라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한정법일 때는 그죠? 누가 수동? 수식받는 명사 수동. 그러면 영어로 나타내면 I stepped on a broken cup이라 쓰겠죠. 그래서 얘는 특징이 뭐예요? 생략가는 명수식해서 형용사의 한정적 용법으로 쓰입니다. 그 다음에 그 컵은 깨진다 그랬어요. 그 컵은 깨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런 문장, 자, the cup is break 이랬으면 틀리죠. 그 컵은 깨진다 이다 이렇게 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break는 동사이니까 보호로 쓰일 수 없습니다. 보호로 쓰기 위해서는 뭐라 했습니까? 명사나 명상당어, 형용사나 형용사 상당어여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우리가 the cup is broken 이렇게 쓰면 맞습니다. 그럼 얘가 broken이 뭘로 바뀌었습니까? 그 컵은 깨진다죠. 그죠? broken이 뭘로 바뀌었습니까? 주어를 뺀 나머지 서술조법을 일부러 쓰였죠. 그래서 얘는 뭘로 바뀌어요? 형용사로 바뀐 겁니다. 이때 여기서 수동이란 뭐냐? 이 형식 문장 주격보호에서 수동이 쓰였다. 그러면 수동은 누가 수동? 그 절에 주어가 수동입니다.
깨진 건 누가 깨져? 그 컵이 깨집니다. 그래서 그들의 주어가 수동. 이 형식 문장에는 수동이 누가 수동? 수동이라는 것은 동작을 받았다라는 뜻인데 누가 수동? 이 형식에선 그들의 주어가 수동. 한역 볼 때는 누가 수동? 수식받는 명사 수동이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보호로 우리가 동사를 명사로 바꿔주는 거는 나중에 얘기했지만 이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투부정사의 명사용법과 동명사가 있습니다. 동명사는 ing를 써서 만들고 투부정사는 to를 이용해 만들죠. 자, 여기서 브로커는 to나 ing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얘는 동사가 명사로 바뀐 게 아니고 뭘로 바뀌었어요? 형용사로 바뀐 겁니다. 동사를 형사로 바꾸는 거 3개 있다 그랬죠. 그래서 과거분사, 형사로 바뀌었습니다. 무슨 의미? 수동의 의미가 되는 형사. 그래서 형사의 무슨법 주어 뺀다면 서술어. 서술법이죠. 특징은 덕합이죠. 생략, 불가능하고 보호로 쓰였습니다. 그죠? 서술어 일부러 쓰였죠. 이즈브로큰이 서술어죠. 서술 일부러 쓰였다 해서 형사의 서술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오형식 문장에서 보겠습니다. 자, 나는 그 컵이 깨진 것을 발견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문장 속에 그걸 깨졌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I found the cup, the break 쓸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이게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 이렇게 되죠. 그죠? 보어는 동사는 보어로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로 바꿉니까? 여기서 to be 생략 가능하고 broken을 썼습니다. broken. 그럼 이거는 to be 생략 가능하고 그럼 이거 5형식 문장 5-5죠. 1, 2, 3, 4. 그죠? 여기서 break를 쓸 수가 없는 이유는 동사는 보어로 쓸 수 없기 때문에 broken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요? 수동의 형사. 특징은 생략 불가능하고 보어로 쓰였습니다. 얘가 목적 더 컵은 암기 문장의 주어. 얘는 암기 문장의 서술어. 그래서 얘는 무슨 용법? 서술법으로 쓰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다시피 원래부터 형용사인 yellow의 기능을 그대로 투부정사, 현재분사, 과거분사가 그대로 형용사용법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저 같은 원리로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형용사 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용사 구. 형용사 구는 뭐냐면 두 단어 이상이 모여 완전한 문장을 이루지 못하고 형용사 구라는 걸 형용사 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전치사는 반드시 뒤에 뭐라 하냐면 전치사의 목적어를 수반합니다. 그래서 전치사는 뒤에 전치사의 목적어가 됩니다. 전치사 플러스 접목은 무조건 얘는 형용사구나 형용사나 부사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단어가 형용사구라는 게 아니라 두 단어 이상이 모여 완전한 문장을 이루지 못하고 형용사구라기 때문에 형용사구라고 아니면 부사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전치사 목적어 반드시 형용사구나 부사구를 형성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이제 형용사구로 쓰이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것이 only 전치사인데 뒤에 전치사의 목적어 와서 그죠? 이것이 형용사구일 때는 물론 only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중에 뭐뭐 중에 이런 뜻으로 쓰일 수 있고 또 부사구 쓸 때는 뭐뭐 중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죠? 이거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om, 그죠? Tom didn't sleep 했어요. Tom은 자지 않았다죠. 자, 이거 일형식 문장이겠죠. 주어, 동사, 완전한 문장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Tom on duty didn't sleep 이랬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on duty가 뭡니까? 생략 가능하죠. 없어되고 명사 쉬합니다. 그래서 이건 무슨 구? 근무 중인 탐은 자지 않다. 근무 중인 탐은 자지 않았다. 이래야 됐습니다. 그럼 on duty를 끄집어내면 뭐예요? 뭐뭐 중인 이렇게 해석하겠죠.
근무중인 탐험. 그래서 두 단어 이상이죠. 그죠? 하나, 둘. 두 단어 이상이 뭐예요? 완전한 문장을 이루지 못하고 무슨 역할을 합니까? 명사를 식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뭐요? 형용사의 역할을 합니다. 근데 한 단어와 형사가 아니라 두 단어 이상이 뭐예요? 완전한 문장을 이루지 못하고 형용사 역할을 하니까 형용사 구라를 합니다. 뭐 그런 죽었다 하면 he died 똑같이 두 단어죠. 얘는 일형식 문장에 갖추고 있습니다. 완전한 문장이 되죠. 근데 on duty는 그저 완전한 문장이 되는 게 아니라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형용사 구라고 얘기하죠. 형용사의 무슨 형법? 생략가는 명사식. 형용사구는 명사를 어디서 식해요? 뒤에서 식합니다. 그죠? 이게 한정적 용법일 때, 한정적 보일 때, 그래서 명사식 하잖아요. 명사 어서식, 뒤에서 식합니다. 형용사구는 명사를 뒤에서 식합니다. 투명사 같이. 그 다음에, Tom is on duty. 자, 주어를 뺀다면 서술어죠. 그래서 Tom은 근무 중이다. 이러죠. 그럼 이 on duty가 뭡니까? Tom 뭐이다. 주어 동사 불완전하죠. 그죠? 생략 불가능하고 주어를 뺀 나머지 뭡니까? 서술어. 서술 일부러 쓰였다 해서 뭐라 해? 형용사의 서술법의 기능을 따르고 있죠. 그리고 특징은 생략 불가능 보호. 그죠? 서술로 쓰였기 때문에 서술법이죠. 알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자, 또 I think Tom to be 생략 가능하고 on duty today. 그죠? 뭐 on duty now. 그래서 이거 암기 문장 아는 문장을 보시면 나는 탐이 오늘 지금 근무 중이라고 생각한다 이랬습니다. 이런 거요. 생략 불가능하고 보호로 썼죠. 암기 문장의 서술. 마찬가지로 설정법이 되겠습니다. 보다시피 이것도 원래 형사 똑같이 생략가는 명사식, 생략 불가능 보호, 생략 불가능 보호. 이 형식의 주격 보호, 형식 목적표. 그대로 형용사의 보호를 따르고 있습니다. 근데 얘는 원래부터 형용사가 아니라 전치사와 명사가 결합되어서 하나의 형용사를 구성하기 때문에 두 단어 이상의 뭐에 완전한 문장을 이루지 못하고 형용사 역할을 한다 해서 형용사 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형용사 절에 대해서 간단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용사 절이란 두 단어 이상의 뭐에 완전한 문장을 이루지 못하고는 국어요. 이루고는 절입니다. 그래서 두 단어 이상의 뭐에 완전한 문장을 이루고 형용사 역할을 하는 절을 형용사 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형용사 절. 그래서 형용사 절에는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자, 한정적 용법으로 쓰이는 형용사절. 용법으로만 쓰이는 형용사절이죠. 또 서술적 용법으로만 쓰이는 형용사절이 있습니다. 한정적 용법으로 쓰이는 형용사절은 뭐가 있냐면 관계 대명사절과 관계 부사절의 한정적 용법이 형용사절로 형용사 한정법으로 쓰이는 겁니다. 그다음에 서술법으로 쓰이는 형용사는 종수사 because나 until이나 as if 다음에 절이 오는 거, as if 다음에 절이 왔을 때 얘가 물론 형용사 절일 수도 있고 형용사 절일 수도 있고 부사 절일 수도 있습니다. 형용사 절을 쓸 때 주격 보호로 쓰입니다. 생략할 수가 없고요. 생략 불가능하고 부사절은 생략 가능합니다. 그래서 생략 가능 여부에 따라서 얘가 형용사 절일 수도 있고 부사 절일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거 관계 대명사 절만 한번 간단하게 통해서 이것이 형용사절이라는 것도 이 비꼬리를 통해서 이게 형용사절이라는 것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뭘 쓰냐? 서술법은 뭘 쓰냐면 이거는 주격 보호로만 씁니다. 형용사절에 대해서 가볍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절법.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관계 대명사 절을 통해서 형용사절을 보겠습니다. 관계대명사는 언제 씁니까? 네, 하나의 절, 이렇게 이 절과 이 절을 연결해서 두 개 절을 연결해서 하나의 절로 연결하는 과정에서 여기 앞에 나오는 명사가 나오고 그 뒤에 그 명사가 반복해 나올 때 아니면 대신에 쓰이는 대명사로 나올 때 앞에 나온 거를 선행사 뒤에 나온 거를 후행사라고 하죠. 그래서 관계대명사는 접속사와 후행사 역할을 동시하고 접속사 후행사 역할을 동시하고 관계대명사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관계대명사 편에 또 자세히 배울 거겠지만, 그래서 I love Jane. 나는 제인을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Jane plays soccer. 제인은 축구를 합니다. 이랬었어요. 자, 연결해요. 자, 여기서 앞에 나온 명사인 제인이 뒤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온 거를 먼저 나왔다 해서 선행사, 뒤에 나왔다 해서 뒤웃자 써서 후행사라고 하죠. 그래서 관계대명사는 접수사, 후행사 역할을 동시에 합니다. 그죠? 그리고 관계대명사 뭘 쓸까를 결정해줘야겠죠. 선행사 사람이 관계대명사 쓸 수 있는 것은 후나 후주나 흠이 되겠죠. 그래서 후는 주격, 후주는 소유격, 흠은 목적격이죠. 그걸 뭐 결정해? 관계대명사 뭐라 하냐면 관계대명사 격이라 합니다. 관계대명사의 격은 뭐가 결정하냐? 후행사가 결정합니다. 후행사가 뭐로 쓰였냐? 주어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관계대명사는 주격을 후를 써야 됩니다. 나중에 관계대명사 표현할 때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I love Jane who plays soccer 이렇게 씁니다. 이걸 관계대명사 한정법이라 하죠. 없어도 되죠. 생략가는 명사식. 관계대명사는 한정적 법과 계속적 용법을 하는데 이건 한정법입니다. 생략가는 명사식. 그래서 명사식 한정법이죠. 그럼 얘는 원래 뭐였습니까? Jane plays soccer에서 나왔죠. 즉, 두 단위 사용 완전하면 이런 삼형식 문장에서 이렇게 변화돼서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절이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무슨 절? 형용사 절이라고 합니다. 특징은 생략가는 명사식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술법 또 서술법으로만 쓰이는 형용사절이 있죠. 그래서 her popularity 그녀의 인기는 예를 들어서 is because she is pretty 이랬었습니다. 그죠? 그녀의 인기는 그녀가 예쁘기 때문이다. 그랬을 때 이 절은 어떻게 생략 불가능하죠. 주어와 동사만 어떻습니까? 불완전하죠. 그러니까 얘가 뭐 나옵니까? 보어가 나옵니다. 보어는 뭐가? 명사나 형용사, 명사나 명상다운, 형용사나 형상다운. 얘는 그죠? 주어 동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얘는 생략 불가능하니까 무슨 절? 아까 because나 until이나 as if 다음에는 because나 until이나 as if 다음에는 이제 절이 나왔을 때 얘가 무슨 절? 형용사절이나 부사절이라고 했죠. 그리고 부사는 보어로 옳지 못합니다. 그래서 얘는 무슨 절? 형용사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예를 들어서 I love her because she is pretty 이랬습니다. 그녀가 예쁘기 때문에 나는 그녀를 사랑한다 이랬어요. 그럼 얘가 pretty 여기는 밑에는 생략 가능하죠. 없어도 삼형식 문장 갖추면 나머지만. 그러니까 얘는 무슨 절? 부사절이죠. 그래서 이거 주어를 뺀 나머지 서술. 이건 무슨 형법? 형용사의 서술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형용사 절이라고 하죠. 뭐로 쓰이는? 서술형법으로 쓰이는 형용사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로써 이제 형용사를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형용사는 원래부터 형용사가 있고 원래는 형용사 아닌데 형용사로 전환된 걸 통틀어서 형용사 상당어구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투부정사 형용사용법, 현재분사, 과거분사, 형용사구, 형용사절 이 모두가 한정법, 서술형법이라는 형용사용법을 통해서 모두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동태, 현재 진행형 뭐 이런 거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또 잘 맞지도 않습니다. 그 과거분사 올해 33번 수능 문제에는 과거분사가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수동태 갖고는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렵다고 느낀 거예요. 사실은 이 과거분사, 이 형용사를 보면 상당히 쉽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문법을 다 설명한 다음에 올해 이제 수능 문제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